네, 웃음이 절로 나오는 금요일입니다. 이성대의 뉴스 썰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택시 면허도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거죠. 자, 논쟁 총량의 법칙. 총량. 자,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음식점 총량제 발언한 뒤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총량제는 아니다. 이번 대선 공약에는 넣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다만 이번 기회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인구 대략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라고 하잖아요. 특히 그중에서도 음식점 사장님들이 제일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 현실의 문제점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따져보자. 이번 기회에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걸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보자라는 취지였는데 거기에 국민적 논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냐 이런 고려들을 한번 해보는 좋은 기회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에선 이렇게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전체주의다,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이제 한번 정말 논쟁을 해보자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걸 벗어나서 정책 대결로 가는 게 이 후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는 판단도 지금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주 4일제 같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거고 어쨌든 정책 논쟁, 정책 대결로 가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죠. 대선에서. 맞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백종원 씨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소환됐더라고요. 이미 3년 전에 국회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고 자, 그때는 오히려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반문하고 있는데 자, 과연 백종원 씨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리에다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인스펙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렇게 식당을 쉽게 못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고만 바로 할 수 있는 게 문제고 사실은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오픈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겁 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준비성 없이. 자, 백종원 씨가 상당히 말이 빠릅니다. 상당히 말을 빨리 하죠. 예. 자, 어쨌든 갑자기 그 부분을 왜 짚어주신 거죠? 되게 말을 빨리 하더라고요. 아. 음식도 빨리 잘하시고. 어, 자, 어쨌든 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 봐라. 자, 백종원 씨가 하면 옳은 말이고 이재명 후보가 하면 비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짚어볼 것이 백종원 씨가 저희가 풀 영상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음식점 총량제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그 결에 맞춰서 주장을 한 건 맞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백종원 씨하고 접촉을 좀 해봤는데 매니저와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현재 촬영 중이래요. 촬영 중이라서 아마 이 논란을 잘 모를 거다. 오늘 저녁쯤에 알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와 좀 엮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다라는 반응도 보이긴 했습니다. 일단 야권 등에서는 자, 이 백종원 씨가 얘기했던 국회에서 얘기했던 그 주장의 맥락과 이 후보가 얘기했던 총량제는 좀 다르다라고 다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백종원 씨는 지금 아무나 만만하게 생각하고 막 음식점 창업에 뛰어드니 그만큼 빨리 망하고 실패가 많아진다. 자, 그러다 보니 준비 과정을 좀 제대로 해서 실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법을 제시한 건데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의 총 개수, 총량을 제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건 시장을 통제하는 거다라고 차이가 있다고 비판하는 거죠. 결국에 진입 장벽을 높여서 실패를 줄여주자,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자라는 것과 자, 시장 규모 자체를 통제하자는 건 별개라는 게 지금 야권이나 주장인 거죠. 비판의 정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나 변호사 이렇게 생명과 인권, 법적 보호가 필요한 그런 거 직결된 그런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면허나 시험으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어쨌든 오픈하겠다는 건 본인이 자영업을 하겠다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이고 또 음식의 질은 관리 감독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 전체적인 총량을 묶어버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정책적인 여러 이제 논란들이 이참에 나온다라는 거죠. 자, 사실 저도 박성태 앵커랑 가끔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기자 그만두면 떡볶이집이나 차릴까?
뭐 이런 좀 얘기 할 많이 줄 하잖아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쉬우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저희가 갑자기 다른 걸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게 이제 뭔가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게 아니라 개수를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기회를 좀 높여주고 경쟁력을 강화해주는 차원이다. 결국 백종원 씨가 얘기한 것과 맥락이 같다라고는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과거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참여정부 때 이미 그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주고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이나 숙박 또 이미용, 그러니까 헤어, 미장원 또 이런데 뭐 매니큐어하는 이런 부분들의 업종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창업하는 걸 억제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히려 당사자들이 더 반발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 철회해달라고 해서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정책이 일부 철회가 된 적이 있어요. 자, 하지만 이때도 정확하게는 음식점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는 건 없었습니다. 자, 결국에 음식점의 경우에는 허가 총량제라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실효적인지는 이번 논쟁에서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아서 영세 자영업자 보호는 정말 대선 후보 모두가 신경 써야 할 분야이긴 하지만 고용 안정성과 사회 안전망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근본적인 해법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